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정경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인 건강에 관련된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크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건강한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이 실질적으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최근에는 평균 100세 사회,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는 100세 사회를 이야기하게 되겠고, 그러면서 건강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관련돼서 우선 고령화와 건강하기 위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작용들을 하고 있고,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건강에 관련된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의 사례를 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생활 건강 관련돼서 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고령화가 되면서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건강 100세 사회, 그다음에 활기찬 건강 100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용적으로 보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활동적이고 자유롭게 누구에 의지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해서 자식들이라든가 주변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한 것뿐만 아니라 자유스럽게 소통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그런 그 내용들, 그리고 세대 간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활동들이 유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활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년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노년기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함으로써 거기에 그 필요한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을 실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로 좀 보면, 통계청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2010년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면 노인 인구가 11%쯤 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이 되면 15.6%, 그 다음에 2030년이 되면 24.3%로 예측을 하고 있고, 24.3%의 노인 인구 비율이라 하면 4명 중에 한 분이 65세 이상인 노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속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노인 인구의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건강한 노인들이 많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이게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지표를 우리에게 이제 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장수 인구가 더 이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보시면 노인 인구가 2050년에 한 38% 가까이 되지만, 그 안에서 75세 이상인 노인들이 22.3%까지 되는 그런 형태의 인구 분포가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 추세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이런 노인 인구가 많아지게 된다는 분야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13% 정도 되고, 75세인 경우는 5.3%이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속히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특히 장수 인구가 많아져서
우리 사회에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원으로서 속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그 장수 오래 사는 노인들이 활기찬 노년 생활이 아닌 의료 기술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장하거나 타인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생활들이 연속이 되고 있다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10년, 20년, 30년 그런 생활을 한다면 삶의 질은 열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부자유하기 때문에 의존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의존해서 생활한다고 하면 주변에 또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그 불편한 노인들을 수발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또 많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고요. 정신적으로는 외롭고 소외당하고 그럼으로써 더 신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의료비가 엄청나게 지불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위축이 되고 의료비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활기찬 노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비에 관련돼서 좀 통계치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실질적으로 2011년에 이 표를 보시면 노인 인구가 10.5%입니다. 그런데 이 10.5%의 노인들이 지불한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 중에 33.3%까지 되는 그러니까 3배 가까이가 넘는 의료비를 노인들이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수입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65세 이상이 되면 수입이 감소하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게 되고 이런 그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의지해서 이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노년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런 고액의 의료비 부담은 그 노인들의 삶에 굉장히 영향이 큰 요소가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당장에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체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조금 더 예측을 해보면 2050년인 경우에 노인 인구 비율이 한 40% 가까이, 38% 가까이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을 때의 의료비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5세 미만인 경우에 그 가장 밑에 있는 선에 비해서 중간에 있는 점선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지불해야 될 의료비인데 의료비의 증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령 사회,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게 그 노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다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수명이 100세 평균 수명이 90세가 넘게 되고 90세가 넘게 되다 보면 노년 생활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생의 축이 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평생 환갑이라는 의미가 60세 이후에는 큰 의미가 없었고 대개 평균 수명이 60에서 70세인 경우는 그 뒤 얘기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들이 연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80세, 90세까지 사신 분들이 많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년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느냐 얘기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노년기에 건강한 신체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노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내 신체를 그만큼 건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료기술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번 시간부터 일상생활에서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평소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산업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의 건강들은 이제 크게 나누어서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시키는 것들을 미리 조기에 발견하고 처치하는, 조치하는 그런 노력과 또 하나는 일상생활에서의 생활 습관을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또는 그렇지 않은 생활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함으로써 건강의 잠재력을 능동적으로 노력을 해서 잠재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증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노력을 더해서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노년 생활에 건전한 신체, 그다음에 정신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일상생활 건강관리를 잘한 경우와 평소에 관리가 잘 안 된 경우에 신체적인 기능이 60세 넘어서 노인이 되면서 신체적인 기능이 급속히 떨어지는 관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구나 다 80세가 넘는 생활을 할 텐데 특히 이제 60세 넘어가면서 그 전체적인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속도를 줄이고 유지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냥 고민을 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돼서 병원에서 홀로 외로이 휠체어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모습보다는 활기차게 그 이웃과 또는 식구들과 자식들과 즐겁게 활기차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의 차이를 우리는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크게 비용 들이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얼마나 평소에 건강 관리가 중요한지를 이런 과정에서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는 후회하는 그런 것보다는 평소에 잘 관리함으로써 왼쪽 윗단에 있는 그림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활이 펼쳐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는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질병이 발병하고 하는 과정들을 쭉 보면 크게 건강한 상태, 그 다음에 질병이 발병돼서 의사에게 치료받는 상태 사이에 말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미병 또는 건강하지 않다 해서 불건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 표를 보시면 건강한 상태는 이제 약간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미병인 상태는 약간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질병인 경우는 조금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의 그 상태를 좀 잃으면 뭔가 건강하지 않은 뭔가 몸이 안 좋은 그렇지만 병원에 가보면 당신은 뭐 병이 없다. 괜찮은데 왜 병원에 왔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 여러분들 듣게 되시죠. 그런 상태가 가장 아랫단에 건강인 상태와 미병인 상태가 그 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몸이 안 좋았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오래 가다 보니까 결국 뭔가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생긴 것들이 이제 병이 발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병인 상태에서 질병이 되는 상태가 이제 뒤 후축에 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미병인 상태하고 질병인 상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보통은 우리가 이제 몸에
균형을 잘 유지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몸이 가볍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건강한 상태가 되겠죠. 그런 건강한 상태에서 뭔가 불편하고 몸이 무겁다거나 발걸음이 편치 않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미병의 상태인데,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뭘 진단해 보면 특별하게 병이 발병을 했다는 징후는 포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되게 이제 그 건강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우리를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 문제를 다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우리 몸이 스스로 갖고 있는 치유력이 잘 유지되고 외부에서 어떤 그 외부 위험 요인이 오더라도 자기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에 관련된 새로운 신산업은 이런 건강을 평소에 잘 유지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전체 건강한 상태에서 질병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면 이런 이제 자연 치유력이 잘 몸에서 발휘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그런 잘 관리해가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약화되거나 조화가 되지 않아서 이제 균형을 잃어서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까지는 문제가 생겼지만 뭐가 변화하지 않냐면 세포가 변화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서 어떤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징후를 알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 균형을 잃었던 거는. 균형을 잃은 것들이 뭐 호르몬이 좀 문제가 생겼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균형을 잃은 상태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주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쉬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일하던 일들을 좀 놓고 쉬기도 하고, 아니면 운동도 해보고, 또는 그 안마도 받아보고, 안마 의자라든가 안마기로 안마도 해보고, 뭐 뜸도 맞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병이 있어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형태의 치료라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조화를 잃은 것들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뭐 이런 경우의 노력들이 평소에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굉장히 큰 산업군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보다 평소에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라기보다는 건강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식품이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이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 자연치료에 의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균형이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은 세포나 조직에 기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변화가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진단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기관의 작동이 또는 정상적인 움직임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결국 뭐냐면 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이런 병은 이제 의사들이 진단을 하고 이제 그것들 치료하는 거죠. 치료하는 방법에는 뭐 화학적인 처방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처방, 그다음에 심리학적인 처방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처방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세포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외과적인 방법으로 세포를 드러내거나 절단하거나 또는 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교체하거나 이런 외과 수술 처방을 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무심코 지내다가
나의 건강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걸 스스로 잘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질병 영역에 진입됐을 때의 진단과 치료는 절대 내가 평소에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많은 것이다. 특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평균 90세가 넘는 건강 100세 사회에서는 노년 생활에,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반복은 거의 10중 8구는 노년 생활이 활기차지 못한, 그러니까 의료 기술에 의존하거나 타인에 의존하는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신체 조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건강과 질병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찰해서 유지하고 증진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앞으로 이 질병 영역에서 의료 서비스는 이미 잘 확립된 의료 전달 체계가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의료비로서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게 건강한 그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꼭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강할 때 또는 질병이 발병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잘 내 몸을 관찰하고 내 몸을 미리미리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잘 되지 않죠. 평소에 뭐 게으르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미처 신경을 못 씁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대로 활기차니까 그런 걱정을 아예 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청장년 때는 워낙 그 바쁜 생활 속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미처 자기 몸을 돌볼 겨를이 없는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소홀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는 얘기는 평소에 건강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 알고는 있지만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잘 못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들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 꾸미고 기술을 통해서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든가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과 아직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 병이 발병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드릴 부분은 이 건강 영역과 불건강 영역에서의 우리의 생각들,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기회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 사회, 특히 장수 사회에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 기존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 영역 말고 평소에 건강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